자, 그래서 하나하나 확실하게 준비를 잘 해봅시다. 자, 그래서 공부도가 끝났고요. 지금 뒤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 서경별국 요거 좀 봅시다. 서경별국 여러분도 혹시 배웠니? 안 배웠어? 여러분들 그걸 고려가요 뭐였지? 청산별국 했어 혹시? 학교 시험에? 고려가요 뭐 하나 냈을 거 아니야? 가시리, 청산별국, 서경별국 중에 뭐 했어? 여러분도 배워서 이거 왜 있는데? 기억이 안 나?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누나 죽는 거였는데. 누나 죽은 거? 아, 그럼 제 막내가구나. 제 막내가 하고 그 단원에 다른 고려가요나 이런 거 없었어? 가실이 선생님이 가시리 있고 난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서러운님 보내드리니 없었어? 고려가요 하나는 했을 텐데. 모르겠어요. 아 진짜? 그럼 제 막내가 했고 맞죠? 그럼 제 막내가랑 연결해가지고 향가도 뭐 다른 거 했어? 향가 그냥 제 막내가 딱 하나 했어요. 시험에 내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게 기억이 안 나? 알겠습니다. 자, 서경별국 봅시다. 고려가요거든요. 우리 조만간에 배울 건데. 자, 고려가니까 당연히 언제 불렸겠어? 고려시대 때 불렸겠지. 맞죠? 그래서 요거는요, 그냥 내용만 봅시다. 자, 이렇게 끊어서요. 대동강 아질가, 배내어 아질가 싹 다 그냥 없다 생각하고 뒤에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아질가는 뭐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음구죠, 여음구. 이 여음구는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의 흐름에 딱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맞죠? 주제와 상관없이 그냥 흥을 돋우기 위해서 쓰는 구절이 바로 여음구죠.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대동강 배내어 얘는 뭐야? 반복이야. 맞지? 그럼 반복이니까 내용 빼. 아질과 여음구니까 다 빼. 그러면 뒤에 얘만 남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 내어 노흔다라고 되어 있잖아. 니은다 붙어 있네. 그럼 이거 뭐야? 2인칭 의문문 혹시 기억나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배 내어 노았느냐 이 말이야. 느냐. 맞죠? 자, 그러니까 사공아라고 되어 있으니까 뱃사공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 야, 대동강 넓은 줄 몰라? 이거야.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뭐야? 야, 사공아 너 대동강 넓은 줄 모르냐? 왜 배 내놨냐 이놈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사공에게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망을 넘어서 뭐까지 표현하냐면요. 네 각시 럼난지 몰라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음란한 줄 몰라서 이 말이야. 네 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 열배 가는 배에 얹었느냐 사공아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열배에 얹었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를 얹었냐 거냐면 내 님을 얹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님이 대동강 그 너머로 떠나가 버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뱃사공 이놈의 자식에게 배를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 님이 니 배 타고 떠나가잖아 이놈아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야? 뱃사공을 원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뱃사공 거의 뭐 욕하는 거죠. 야, 니네 각시 음란하다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너 배 타고 나가면 니네 각시 바람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배에 내 님을 얹었느냐 사공아. 대동강 건너편 꽃을, 이건 꽃이거든. 배 타들면, 그러니까 이제 사공이랑 님이 배 타들면 꺾으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님이 대동강을 건너가잖아. 님이 대동강을 건너가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꽃을 보게 되겠지. 그럼 이 새로운 꽃이 뭘 상징하겠어? 다른 여성을 상징하겠지. 자, 그래서 대동강 건너서 거기에 있는 예쁜 꽃을 거기 보게 될 건데 나는 뭐해? 여기에 뭐가 담겨있냐면 나의 질투와 불안감이 담겨있는 겁니다. 거기 건너가면 다른 여성을 만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배 타들면 꺾어버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꺾어버리겠다가 내가 당장 그 여자 찾아가서 허리를 분질러 버리겠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자신의 어떤 질투나 불안감을 이제 그냥 표현하는 어떤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나머지 악이라면 몫이고요. 봅시다. 구지가. 자, 구지가는요. 가락국 신화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락국이 뭐냐면 가야야, 가야. 가야의 시조가 누굽니까? 뭐라고요? 아니 얘기했어요. 뭐라고? 모르겠어요. 나 못 들었어. 모르겠어요.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 가야국의 시조가 누굽니까, 나성아? 빨리 기억을 떠올려.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 좀 빨리 떠올려, 빨리. 중학교 3학년 때 쳤던 중앙사를 떠올려. 가야국의 시조가 누굽니까? 아니, 부산 사람이 이걸 모르면 어떡해요. 바로 코옆에 있는데. 가야가 어떻게 신라야? 가야는 가야 국가인데. 가야가 나중에 신라로 편입되긴 하지만 가야는 하나의 국가기도 했죠. 부족국가였지. 사만? 사만 그 지역이 그 이후에 생긴 게 가야잖아. 사만까지는 갔는데 가야는 누가 세웠는데? 아니 지하철 역도 있잖아요, 이 사람아. 부산에 경전철 힌트. 김해 있죠, 김해. 몰라요. 요즘 여기 주변에 예쁜 카페 많이 생기는데 데이트 코스로. 데이트를 안 하시나 혹시? 힌트 좀 더. 초성. 초성 김씨 아니에요? 김씨예요. 김해 김씨. 김해 김씨. 그래, 김해 김씨가 그 사람이잖아. 김해 김씨 시조가 누구야? 야, 진짜 큰일 났다. 수능 어떻게 치라고요? 말씀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기억실 리을. 참담하다. 김수. 수. 아니 거기까지 나왔는데 이걸 모른다고요? 라? 어허, 이 사람이죠. 아, 김수영? 김수영은 1960년대 분이시고요. 룩. 그치. 김수로. 김수로가 저기 뭐냐, 이 가야국의 시조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저기 뭐냐, 지하철역 중에 수로왕릉 모릅니까? 수로왕릉역. 수로왕릉이 저기 뭐냐, 김수로 왕의 무덤이죠. 김해 가면 있습니다. 맞죠? 거기 주변 요즘 예쁜 카페 많은데 나중에 한번 놀러 가보세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좀 고통이긴 한데 데이트 코스도 좋습니다. 하여튼 주변 좀 되게 이쁘더라. 아무래도 왕릉 주변이다 그런지 건물도 많이 없고 평지가 많고 막 골목골목 이렇게 막 예쁜 것도 많이 있고 해서요. 하여튼 자, 그래서 가락국 신화, 그러니까 가야국의 시조 누굽니까? 김수로 왕이죠. 수로 왕릉. 부산 사람이 이걸. 자, 그래서 요거는요, 가야는요, 우리 삼국시대에서 가야는 좀 늦게 생긴 국가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신라 백제 고구려가 다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사이에 그 틈에 이제 가야가 생겨났단 말이야. 자, 그래서 가야가 생겨나기 전에는 뭐 하고 있었냐면 그 주변에서 그 부족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족장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줄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발 우리를 이끌어줄 왕을, 우두머리를 좀 보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옆에 백제 시조 누군데? 우리나라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백제 무슨 왕? 노래 까먹었어요. 난 노래 다 기억하고 있는데. 네, 옛날에 초등학생도 가르쳤어가지고 이거 막 불러주고 그랬었는데 애기들한테. 백제 온조왕이었죠. 온조왕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래에서 태어났죠. 신라 누가 만들었어요? 대조요? 아, 대조요. 대조영은 발해고요. 잠깐만, 학교에서 지금 한국사 수업 안 해? 누가 세웠는지. 완전 옛날에. 그니까
완전히 옛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일? 해봐야 2년도 안 됐을 텐데 중학교 3학년 1학년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했을 거고 올해 1학기 때 안 됐나? 올해 1학기 때 했을 텐데 아 했어요. 그치 누가 세웠어요? 혁고세가 세웠죠. 박혁고세 아 맞죠? 박혁고세 어디서 태어났어요? 알았어. 아에서 태어났죠. 주몽 누가 세웠어요? 주먹. 아 주몽! 아 보고려 누가 세웠어요? 주몽이 세웠죠. 자 주몽 어디서 태어났어요? 백제에서. 예? 아 부여에서 태어났죠 이 사람아. 부여에서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어? 주몽의 어머니 누구야? 야 근데 이거 주몽신화 너무 중요한데? 주몽신화 우리 문학작품에서 또 할 거야. 당구신화랑 주몽신화. 주몽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유화죠 유화. 그래서 해보수와 유화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사람이 주몽인데 유화가 뭘 낳았어? 알을 낳았잖아. 맞죠? 그래서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제고구려 신라 모두 알에서 태어난 신비스러운 왕이 다스리는 국가라고 해서 각각의 자기 나라의 신화가 있잖아. 그런데 가야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우리를 이끌어줄 훌륭한 우두머리를 태어나게 해달라 라고 하면서 비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 비는 거니까 얘는 개인적 서정이야 집단 주술적 특징이야. 집단 주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맞죠? 자, 그래서 이 구시가는요, 아까 공무도화과는 나랑은 다르게 뭘 가지고 있냐면, 집단 주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뭐 하는 거야? 그냥 손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약간 이 의식하듯이 막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냥 이제 하늘에다 대고만 비는 불만 빌면서 부르는 게 아니고 일하면서도 부르고 춤추면서도 부르고 그냥 뭐 계속 부르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은 뭔데? 거부가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뭐야? 이 신령스러운 존재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거부가 뭔데요? 이름을 불렀어요. 호명입니다. 얘 좀 알아둬야 돼요. 이 구조를 알아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머리를 내어라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야? 명령하는 거죠. 거북이한테. 자 그런데 머리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두머리나 임금을 뜻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우리들의 왕이니까. 맞죠? 자 머리를 내어라 라고 해서 명령. 그 다음에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이죠. 그러니까 가정인데 내 말을 듣지 않는 부정적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맞죠? 자,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부정적 상황을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구워 먹으리라고 해서 뭐냐면 위협합니다. 자, 그래서 호명, 명령, 가정, 위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지가는요, 그냥 이 수로왕, 그러니까 가야국의 왕을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입에서 입으로 너무 많이 불리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이제 한자로 기록이 된 겁니다. 맞죠? 한자로 기록이 된 것도 기록이 된 거고요. 얘는요, 이러한 형태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타고 내려와서 언제까지 타고 내려왔을까요? 지금 시대까지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 비싼 노래 뭐 있어, 우리 지금 동요 중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호명하고 명령하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구조는 우리 어떤 이 한국의 어떤 이 민족의 어떤 이제 좀 정신과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계승 되어 왔어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신라시대 때 또 패러디가 되거든요. 패러디 돼가지고 또 거북이한테 그 얘기해가지고 용왕님한테 그 저기 우리 수로부인 내놓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구지가는 이제 집단 주술적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구조를 보자면 왕의 출현을 기원하는 거 하나, 그 다음은 뭔데? 소원 성취의 의지를 보이는 거. 소원 성취의 의지는 어떻게 보입니까? 너 안 내놔? 그럼 나 너 구워 삶아버리겠어. 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소원 성취의 의지를 이제 위협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대상을 위협하면서.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왕의 출현에 대한 소망이 아주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는 표현이 바로 뭔데? 구워 먹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워 먹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감정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간절함. 그냥 단순히 겁주는 거 아니야. 또는 거북이가 먹고 싶은 게 아니야.
자,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황조가는요. 요 다음 거에서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황조가는 혹시 학교에서 들어본 적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객관적 상담을 하면서 배워봤을 수도 있는데, 맞죠? 꾀꼬리 이야기. 자, 봅시다. 자, 요 유리왕은요, 고구려의 2대 왕입니다. 고구려의 2대 왕. 자, 아까 저기 구지가 같은 경우에는 부족들이 불렀기 때문에 작자 미상이야. 누가 작자인지 몰라. 그런데 황조가 같은 경우에는 유리왕이 썼다고 알려져 있죠. 삼국유사에 그렇게 적혀 있어. 실제로는 아닌지 뭐 긴지 아닌지 모르지. 맞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유리왕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 유리왕이요, 부인이 2명 있었습니다. 화희랑 치희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리왕이 있는 국가는 고구려잖아. 맞죠? 고구려인데 이 치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중국의 한나라 사람이었거든. 부인이 2명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사이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왕이 한 일주일 정도 사냥을 나갑니다. 이 사냥을 나가니까 딱 뭐 하기 좋은 상황이 벌어진 거야. 머리채 잡고 쥐어뜯기 딱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맞죠? 그래서 안 그래도 벼르고 있었는데 잘 됐다. 너무 좀 죽어봐라. 라고 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화희가 하면 안 될 말을 해버려요. 야, 니네 그 그지 같은 한나라로서 꺼져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치희가 자신의 태어난 고향 국가잖아, 맞지? 그거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나서요,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출신지를 차별한 거잖아, 맞지? 뭐 인종차별 같은 느낌이야. 인종차별 맞지, 사실은. 니네 그지 같은 나라를 퍼져버리려고 했으니까 인종차별이지. 이 인종차별 발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 이 그지 같은 집구석에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짐 싸버리고 나가버립니다, 집을. 자, 그래서 유리왕이 사냥 갔다 일주일 만에 돌아왔다? 그랬더니 집에 뭐가 없어? 와이프가 없어. 그래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찾으러 갑니다. 유리왕이 치희를 찾으러 가요. 그래서 막 찾으러 가는데 결국은 찾아 못 찾습니다. 결국은 찾지 못하고 유리왕이 고구려로 혼자 돌아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혼자 외롭게 고구려로 다시 터덜터덜 돌아오는 와중에 뭘 보게 돼? 이 쌍쌍이 날아다니는 꾀꼬리를 보게 돼요. 자,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 이 2마리 꾀꼬리를 보게 돼요. 이 2마리 꾀꼬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야, 저 새들도 쌍쌍이 다니는데 난 뭐 하는 놈이지? 라고 하면서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이제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 집에 돌아오고 있어요. 와이프를 잃었어. 맞죠? 자,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이게 대상이겠다, 그치?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야. 암수가 서로 정답구나. 서로 정답게 있어요. 외로워라 이내 몸은 정서다, 그쵸?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돌아갈 꼬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있어? 어떤 탄식의 감정이 좀 느껴지죠. 아, 나 진짜 누구랑 돌아가야 되노? 나는 혼자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꾀꼬리를 보면서 무엇을 느껴? 쓸쓸함을 느낍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을 경치를 먼저 보다 라고 해서 선경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정서를 나중에 느끼다 라고 해서 후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경, 후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선경 구조. 자, 그래서 이 선경 후정의 구조는 나중에 어디에서 자주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저기 시조나 그 가사문학 있죠, 요런데 선경 후정의 구조가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선경 후정이라는 말은 아마 2학년 때 시조나 이런 걸 하면서도 아주 자주 보게 될 거야. 그렇죠? 경치를 먼저 보고 정서를 나중에 느끼다. 자, 그 다음에 요 꾀꼬리. 우리가 보통 요 꾀꼬리를 보고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객관적 상관물 적어봅시다.
자, 객관적 상가물은 크게 세 종류로 나타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대상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걸 뭐라고 해요?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 대상물이랑 화자의 감정이 똑같은 거야.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짹짹거리면서 그걸 보면서 새들아 너희 왜 이렇게 구슬프게 우니? 라고 얘기하면 새가 구슬프게 울 수 있어? 없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새들 보고 구슬프게 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 구슬픈 감정은 사실은 누구 감정이야? 화자의 감정이거든. 맞죠? 자, 그래서 화자의 정서가 대상에 투영되었다. 동일시되었다. 화자와 대상의 감정이 똑같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동일시,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대상과의 정서 대입입니다. 자, 우리가 내가 솔로라도요. 나만 솔로인 게 아니고 내 친구도 다 솔로야. 그러면 어차피 또이또이끼리 만나는 거 아니야. 끼리끼리. 그럼 외로워 안 외로워? 별로 안 외로워. 맞죠? 그런데 이 친구들인데 나갔더니 나만 빼고 다 커플이야. 나만 빼고 다 커플이면 나만 혼자 있고 다 나머지들 지들끼리 꽁냥거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나는 혼자인데 저들은 뭐야? 커플이야. 그러면 내가 커플인 저들을 보면서 내가 혼자였던 외로움을 어떻게 느껴요? 평소보다 더 크게 느끼게 되겠지. 솔로인 친구들이랑 있으면 별로 그런 거 안 느껴진단 말이야. 그런데 커플인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갑자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난 뭐하고 나 왜 살지? 이런 생각하는 거야. 맞죠? 자, 그게 뭐야? 대상과의 정서 대비입니다. 맞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랑 반대되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저 대상을 보고 있으면 나한테 뭐가 더 심해져? 가지고 있는 감정이 더 심해져. 맞죠? 자, 그래서 정서 대비를 통해서 정서가 극대화됩니다. 그 뭐야? 강조된다는 거죠. 강조. 이 시에 나타나고 있는 게 뭐야? 이 깨꼬리가 바로 뭡니까? 이 화자와 정서가 대비되는 대상물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저 깨꼬리는요, 화자와 정서가 대비되는, 그래서 화자의 이 안에 일은 슬픈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깨꼬리는 지들끼리 쌍쌍이 날고 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정서 대비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화자의 정서 환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환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불러일으키다. 저는 떠오르게 하다. 자, 그래서 이 환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화자와 대상의 정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대상이 정서를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새들이 구슬프게 운다라고 하면 그거는 새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데 높으거니 오르락 내리락 저기 뭐냐? 아니다. 차라리 백길에 가서 저기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을 보려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중전된저이고 사공은 어디 가고 뭐만 놓여 있어? 빈배만 놓여 있잖아. 기억납니까? 그 빈배의 감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빈배는 지 혼자 사공도 없이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화자가 뭘 느껴? 쓸쓸함을 더 크게 느껴. 맞죠? 배에 감정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그게 바로 뭔데? 화장의 대성 정서 환기입니다. 송미인곡의 백길. 저기 뭐냐? 빈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이별했어. 근데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데 내가 집에서 창밖을 보는데 갑자기 창밖에 비가 내려. 근데 비가 내리는데 갑자기 내 눈물을 이렇게 또르르 한 방울 흘러. 그러면 저 비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비는 그냥 내리는 거야. 저 비가 내 감정을 불러일으킨 거잖아. 맞죠? 그거를 우리는 화자의 정서 환기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저 대상이 내 감정을 더 끌어올리거나 가져오는 거야. 그런 걸 우리는 정서 환기라고 합니다. 알겠죠? 송리인곡의 빈대가 이 3번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요거만 보고 좀 맞춥시다. 이거 고려가요인데 구는 임금이고요. 시는 신하다, 그쵸? 미는 백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임금은 아버지고요. 신하는 뭐다? 이 어미야, 어미. 자, 그래서 임금은 아버지고 신하는 어머니이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역할로서 뭘 보살펴? 애기 같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백성들을 보살펴야 된다. 그래서 임금과 신하가 각각, 백성도 마찬가지야. 그럼 백성은 뭐 해야 될까요?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임금과 신하의 말을 잘 따라야겠지. 맞죠? 자, 그래서 임금은 임금의 역할, 신하는 신하의 역할, 백성은 백성의 역할을 해야지 뭐가 된다? 이 세상이 편안해진다. 안민가라고 하면 백성이 편안한 노래다라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백성이 편해지기 위해서는 요렇게 세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노래가 바로 요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나라가 태평해진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오늘 배웠던 3개 작품 그 숙제고요. 요거 프린트 다음 시간 또 들고 오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 또 합니다. 답지도 뒤에 달려 있어요.